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처음 시작된 오늘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TBS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출연 프로그램은 역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해찬 등등등등, 아무튼 친문들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친문 성향이 강한 의원들의 단골 출연 방송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 김어준은 마치 상황처럼 행동했다는 그런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박영선과 오세훈, 자,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출연하도록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은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박영선 혼자 나와서 혼자 떠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영선이 혼자 나홀로 출연을 하는 그날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박영선 창피스러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오세훈으로 야권 단일화 후보가 처음 결정된 뒤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무려 18.5%포인트나 압도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오세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박영선보다 거의 3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된 바로 이날 박영선, 김어준의 질문에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은 오늘만 교통방송에 출연 안 한 게 아닙니다. 시종일관 김어준의 뉴스공장 교통방송 출연을 거부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TBS 교통방송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편파방송의 대명사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오늘 서울시장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한번 세력 과시용으로 두 사람을 다 부른 것은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러나 오세훈은 이 방송은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박영선 후보는 오늘 교통방송에 출연해서 오세훈 후보를 향해 이 TBS 방송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공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은 마치 문재인 정권의 무슨 전리품처럼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만큼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징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받았어야 하는데 봐주고 있는 게 아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교통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방송인 김어준. 오늘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2부에서 박영선 후보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양쪽에 인터뷰 요청을 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일관되게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입장에서 서울시 기관에 출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거기는 안 나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오세훈 후보가 말했다. 이렇게 오세훈 후보 관계자 측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자, 김어준이 이런 말을 전하면서 속 어떻겠습니까? 자, 김어준은 이 말을 하면서 TBS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니라 독립지단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990년 교통방송으로 문을 연 TBS는 지난해 2월 서울시 산하에서 벗어나 서울시 출연기관이 됐습니다. 새 법인명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입니다. TBS 운영권은 서울시장에서 재단 대표로 이전됐습니다. 그러나 방송사 운영 재원은 여전히 대부분 서울시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겉으로는 워낙 서울시 이 방송이 편파적이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이렇게 겉모양만, 형태만 이렇게 지난해 2월 무슨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바꿨지만 사실상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아무튼 교통방송 이번에 박영선이 떨어지고 오선이 되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신동아 3호의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질문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어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마음 대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자, 오세훈 후보 이 말은 조은희, 나경원, 또 금태섭 전 의원 등 이 서울시장 후보들이 그동안 교통방송에 대해서 따끔한 이야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세훈이 한 말입니다. 오세훈은 먼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는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자, 서울시장이 되면 교통방송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방송을 문 닫게 하고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서울시 의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한번 돼보십시오. 김어준 적어도 이런 형태, 정말 어떻게 하다가 교통방송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저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 어쨌든 이 23일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뒤 기자회견에서 TBS에서 문제가 된 방송은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시사 프로그램이라서 강한 비판을 받는다. 그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표현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영선 후보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지만 별로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그 충격의 수치에 상당히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오세훈 55, 박영선 36.5로 집계된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따박따박 하루에 2%씩 올릴 자신이 있다. 어제도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편의점 알바생과 1시간 동안 편의점 알바를 같이 배우면서 청년의 고민과 아픔에 대해 공감을 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민생시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박영선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어쨌든 교통방송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